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4월 3일 목요일이거든요. 비가 거의 잘 안 오고 있는데 어제 9시 반 저녁 약한 비가 내리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오니까는 지금은 안개가 좀 많이 걷혔는데 해가 뜨면서 아침 일찍 오니까 안개가 자욱한 그런 상태였는데 조금 보니까 비가 조금 약하지만은 조금 내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내리는 비는 지금 꽂는 상태가 저녁기인 상태인데 요럴 때는 비가 와주면 굉장히 좋은 비, 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꽃이 만개를 하고 벌이 이렇게 활동을 할 시기,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활동할 시기에는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비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릴 풀이 고품질 사과를 물음표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사과 재배하면서 풀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이렇게 나무 밑에도 풀을 기르고 자금로, 헛골에도 풀을 기르고 하는,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하는 재배를 초생 재배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무 밑에 제초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헛골에는 풀을 기르는 재배를 청정 재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은 나무 밑에 제초제를 사용을 하고 자금로, 헛골에도 제초제를 살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원이 온통 맨바닥이 되어 있는 가수원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그래 문득 제가 이름이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주고 싶어서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재배를 초청정 재배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초청정 재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보면 나무 밑에 풀 관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초 매트나 부직포, 보온덮개 같은 걸 깔아놓고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초 매트나 이런 거는, 보온덮개 이런 거는 가수원에는 안 맞다는 거. 그래서 사과 상품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과나무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임대가수원에 간혹 여기 그렇게 해놓은 게 있으면은 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면은 지금 철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 첫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풀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 청정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청정재배는 나무 밑에 제초제를 살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초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초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바스타는 풀잎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하면은 농도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리온이 있습니다. 알리온은 풀씨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풀이 없을 때 처리를 이렇게 하면은 풀씨가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맨바닥이 되어 있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농도에 따라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건사미라는 게 있습니다. 건사미는 뿌리에 작용을 해요. 뿌리에. 그래서 건사미는 뭐 가수원에는 잘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바스타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가기도 하고 하는데, 알리온을 자주 살포하신 밭들에 이렇게 가수원을 가보면은 가수원 바닥이, 저희는 지금 좀 비가 왔어서 그런데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도 제가 땅을 이렇게 해보면은 물기가 묻어 나옵니다. 저희 밭은, 저희는 초생 재배를 계속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리온 처리를 해가지고 맨바닥이 되어 있던 있는 가수원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모래알처럼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봄에 막 강한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막 발생을 하는,
굉장히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오는 그 가수원을 처리를 계속 해오다가 가수원을 갱신할 경우 그 흙을 나무 밑에 흙을 20에서 15cm 정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 알리오는 그만큼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스타를 저는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청정제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초생재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생재배는 나무 밑에도 풀을 기르고 작업로에도 풀을 기르는 기,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무 밑에 두둑을 만들고 하면은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둑을 만들고 하면 배수 이런 거를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두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맨바닥, 이렇게 풀이 없는 맨바닥에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막 고여 있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배수가 좀 늦고 이런 게 있는데, 풀을 기르게 되면은 맨바닥은 좀 배수가 좀 덜 되는 게 보이는데, 풀이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풀이 먹어서 그런지 풀이 이렇게 물을 먹겠죠, 빗물을. 그러다 보면은 배수가 빨리 된다는 거. 그래서 침수나 배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밑에 풀을 기르게 되면은 폭염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하면은 햇볕이 실질적으로 맨바닥에 햇볕을 쬐게 되면은 그 폭염의 강도가 더 강해지겠죠. 실질적으로 지온이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수원, 사과나무 밑에 땅의 지온을 더 높이는 역효과가 나는데, 풀이 있으면은 풀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온을 올라가는 거를 낮춰준다는 거. 그리고 온습도 조절. 이렇게 보통 보면은 제가 이렇게 풀이 좀 자라 있을 때 가수원을 이렇게 걸어 들어와 보면은 장화가 다 젖습니다. 장화가 젖는 거는 아침에 왔을 때 장화가 젖는 거는 낮에 온도가 이렇게 높았다가 그 다음에 새벽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던 수분이 온도 차에 의해서 뭉쳐서 떨어져서 이렇게 풀에 묻어 있는 게 이슬이잖아요. 그래서 이슬이 풀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이렇게 장화에 이렇게 젖게끔 하면서 오전 한 10시 정도 되면은 그 이슬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을 적셔주고 하기 때문에 온습도 조절, 습도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지온도 좀 떨어뜨려 주고요. 그래 저희가 뭐 한 5월에서 6월에 연면시비로다가 인상가리를 연면시비하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황산가리를 해주는 게 꽃눈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무를 새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수세를 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착색에 도움이 되고 당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그래 왜 5, 6월 달에 하는가 하면은 장마철 전에,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빗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사과나무가 착색도 안 될 뿐더러 강한 나무는 수세가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꽃눈이 강해지면 꽃눈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리를 연면살포라고 뿌려주는 건데, 가리가 뭔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사과나무는 질소보다 가리를 먼저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리를 먹게 되면 배가 불러서 질소를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가리, 황산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빗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장마철에 이렇게 보면은 풀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이래 보면은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서 그 질소질을 먹고 수분을 공급을 받으니까 풀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풀이 그 빗속에 들어있는 질소질을 많이 먹어준다는 거. 그래서 착색이라든지 꽃눈 형성에 도움이 되고 개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수세가 강한 나무들을 좀 수세에서 떨칠 수 있는, 개선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사과나무가 점점 좋아지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에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알리온 예를 들었지만은 갱신을 할 때에는 15에서 20cm 걷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무 밑에 초생 재배를 하게 되면은 토양이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져요. 그래, 그 예로 말씀드리면은 미생물이 많이 살게 되고,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하고 해로운 게 없으니까 여기에 뭐 작은 미생물들이 토양에 있겠죠. 특히 지렁이,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을 기르니까 뭐 개구리가 먹을 게 많아서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리고 풀이 많이 잘 때가 그게 은신을 숨어 있으려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많아요. 좀 싫긴 한데 개구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를 먹으려고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풀이 많은 가서는 또 뱀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작업하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토양이 그만큼 좋고 하다 보니까, 특히 지렁이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지렁이가 땅 속에 있지만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렁이가 땅 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지렁이가 올라옴으로 해서 땅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구멍이 나면은 구멍이 나면서 거기에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니까 뿌리에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뭐 유공관을 설치하는 게 배수도 그렇지만은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지렁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 저희가 이렇게 보식을 해보면은 저희 밭에는 지렁이가 많아요. 그만큼 토양이 좋아지니까 사과나무가 좋아진다는 거. 그래 또 나무 밑에 풀을 베어주면 해가지고 거기 또 퇴비 역할이라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토양에는 산성화를 막아주고 토양이 점점 좋아지니까 좋은 토양에서 좋은 사과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과나무가 건강하고 좋아야지 좋은 사과를 당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할을 이렇게 풀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상기후, 이상기후는 극단적인 폭염, 극단적인 호우, 이럴 때 지온을 낮춰주고 극단적인 폭염에 온습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폭우가 내렸을 시에는 배수, 침수를 좀 개선을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풀을 길러준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상기후에는 더더욱더 초생재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초생재배가 장점도 많고 토양도 좋아지고 나무도 좋아지고 상품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제일 힘들어요. 사과농사하면서 제가 예초기로다가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7년째 초생재배를 했고 올해 8년차 올해 초생재배를 또 할 겁니다. 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작년 그 기나긴 폭염에 제가 거의 한 4,000평 정도를 이렇게 나무 밑에 예초기를 메고 제초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더울 때 좀 쉬고 하면은 8일에서 9일 정도 전체 밭 나무 밑에 풀을 깎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몸에 무리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겠죠. 저는 나무도 상품도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힘든 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사과농가들 이렇게 평균 연령대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60대 중후반 평균 연령이 그렇습니다. 70대 초반도 계시고 중반도 계시고 그 다음에 80대 초반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 연령대 분들이 예초기를 메고 하시는 거를 좋기는 하지만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야 된다든가 이러되면은 가수농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초생재배를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기농을 해가지고 기농을 준비를 하거나 기농을 하는 30대에서 제가 40대 후반이지만은 50대 초반 정도 이런 분들은 한 3,000평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과 상품이나 그 다음에 토양이나 특히 이상기후에 사과나무 재배하는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든지 자기 가수원에 이렇게 토양이 좋아지고 할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젊은 분들, 그 다음에 식구들끼리 이렇게 소량 한 10그루 정도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크게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젊은 분들은 조금 고생은 되지만은 그런 분들 추천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 농촌에는 고령화가 너무 지속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재배를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초제를, 바스타를 좀 약하게 해서 풀이 조금 어느 정도 덜 자라게끔만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풀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로 재배를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이 이상기후, 저희가 편하고 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해서 그 이상기후가 생기고 하니까 이 사과농사도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나긴 폭염, 겪어보지 못한 폭염, 그리고 2년 전에는 극단적인 폭우로 해가지고 가수농가들이 역병이라든지 엽소, 그 다음에 각종 탄저나 갈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초생재배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청정재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수원의 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품도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좋은 점이 많지만은 내가 초생재배가 가능할까 안 한가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풀에 대해서 사과농사 하는데 풀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생재배를 한 계기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렇게 보면은 외진 곳에 이렇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사과농가 하시는 사장님들을 뵙다 보면은 은둔 고수, 그 다음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고수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초생재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분들도 그 좋은 점을 알기 때문에 초생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도 그런 걸 보면서 공감도 되고 해서 제가 지금 8년째 초생재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평수가 지금 한 6,000평 가까이 돼서 제가 작년에 한 4,000평 정도를 했는데 그때도 좀 몸에 무리가 좀 와요. 그래서 지금 면적이 더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 힘들면은 식구, 가족 중에 한 분이 와서 양쪽으로 예초기 2개로 해가지고 나무테를 깎든 인력을 한 명 써서 그렇게 하든 해든 6,000평을 초생재배를, 저는 이 좋은 초생재배를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꽃눈이 전엽기 형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른 밭은 지금 농내기를 향해서 좀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꽃눈을 잘 보시고 해서 농내기에 기계유전이나 연면 시비 할 시기를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화전 방제, 홍내기에 꽃눈이 형태 띌 때 그 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밭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꽃눈 상태가 전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찰을 하시기를, 꽃눈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화전 방제약을 미리 받아오던 준비를 해놓고 꽃눈 상태를 보고 살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오늘 목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